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힐링과 행복을 도와드리는 노박사 레오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요. 오늘 제목은 잘해주고도 욕먹는 경우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되게 열받고 억울한 일인데요. 되게 좋은 의미로 잘해줌에도 불구하고 기껏 잘해주고 나서 원망을 듣거나 욕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되게 분하죠. 기분도 나쁘고.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은 그 와중에서 내가 좀 잘못하거나 혹은 내가 바꿔야 될 점들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좀 두루두루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제 직업은 원래 남들을 도와주는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한테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혹은 뭐 이런 개입들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제가 그렇게 사람들을 잘 안 도와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한테 찾아오신 고객이나 내담자분들은 제가 100번 도와드리지만 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가족 혹은 친구들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이렇게 저거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혹은 저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조언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하면 안 합니다. 왜? 해주고도 욕먹으니까. 그들이 제가 조언을 해줬다 그래서 혹은 제가 전문가라고 해서 제 조언을 다 받아들이고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언이라는 건 혹은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상당한 조심스러운 접근,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은 원하지 않는데 조언해주기 절대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언을 해주는 경우 거의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조언을 해준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이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요. 그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까지를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게 더 정확한 조언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평가를 했더니 평가 자체를 싫어하거나 네가 뭔데 날 평가해? 내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한 것이 부정확하거나 혹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 싫은 거, 알아 내가 문제인 거, 내지는 뭐? 나보고 그게 문제라고? 이래서 싸움이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알아 그렇게 문제인 거.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타인에게 조언을 해준다는 것이 타인을 되게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같이 하면서 조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되게 피해가면서 조심조심 살얼음 걷듯이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저야 그렇습니다. 이게 직업이니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직업이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되게 긴장하면서, 그리고 상담 시간 동안에는 집중해 갖고 그분의 입장, 그분의 상황을 가지고 그 조언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조언이 서운함이나 오히려 욕을 먹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성향이 있어요. 일상적인 상황에서 특히 그래요. 듣고 싶은 말만 듣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한 것이 맞다는 얘기만 확인하고 싶거나, 이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적인 치료기관이나 상담기관에 와서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왔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고, 혹은 본인이 생각이 맞다고 하는데
그 생각 자체가 틀렸을 경우에는 그걸 고쳐줘서 보다 건강한 생각을 하도록 해주는 게 제 직업이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함부로 조언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 예.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는데 특히 친해지려고 하는 것, 이런 경우엔 되게 잘해주고도 욕먹는 대표적인 경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친해진다는 것은요, 상호적인 소통과 교류가 전제가 돼야 돼요. 즉, 나도 그 사람한테 호감을 갖고 있고 그 사람도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어서 서로 마음을 열고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친해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첫째, 우선은 나도 그렇지만 상대방이 나랑 친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내가 아무리 친해지고 싶어서 잘해줘도 결국은 허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우선은 분명히 저 사람과 친해질 만한 이유나 동기나 아니면 호감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즉, 저 사람도 친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나도 친하고 싶은 생각, 이 두 가지가 딱 맞아야만 친해지는 것이지, 만약에 저 사람이 나한테 친해지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친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잘해주는 것이 되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친해지는 방식이 서로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 간에 그 친해지는 과정 혹은 친한 사람들과 교류를 맺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혹은 함께 있는 것만 해도 이게 친해지는, 그럼 이제 자꾸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여행을 가거나 같이 액티비티를 하는 걸 중심으로 친해지는 사람과 교류를 하는 게 습관화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꼭 굳이 이렇게 안 봐도 마음을 나누는 것이 친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서로 안 맞으면 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즉, 내가 우선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있어야 되며 상대방도 나에 대한 호감이 있어야 되고, 둘이 친해지는 방식, 이 세 가지가 맞아야만 실은 친해지게 된다는 거죠. 단, 여긴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자녀 관계죠. 여기는 친해지고 싶거나 안 친해지고 싶다, 이래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것이 바로 또 부부 관계라는 것이 있죠. 부부도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애는 되게 부담이 적지만 결혼은 부담이 심한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부만 해도 마음에 안 들면 서로 갈라질 수도 있는 거죠. 뭐 그 자체가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둘이 합의만 하면 되는 거지. 이와 유사한 관계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직장 내 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상사가 나랑 친해지고자 이렇게 사인을 보낼 때에는 이걸 참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혹은 동등한 입장으로 저는 팀장님하고 공적인 관계만 맺고 싶지 사적으로는 그렇게 별로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단호하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즉, 이런 관계들은 어떤 다른 요인들, 의무나 책임, 혈연 관계 혹은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원하지 않았는데 서로 친해지는 것, 이건 잘해주고도 욕먹는 대표적인 경우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원하지 않았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는데 도와주는 거. 아니, 도와주는 걸 누가 싫어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마음의 부채라고 합니다. 마음의 부채. 자, 예를 들어서 누가 도움을 줬다고 해보세요. 그게 마냥 좋을까요? 아니면 나도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혹은 갚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의 빚이 남을까요? 이걸 바로 give and take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대인관계는요, give가 있으면 take를 하려는 마음이 있고요, 혹은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를 기부했으면 나도 그 사람한테 뭔가 어느 정도는 기부를 해야 된다. 즉, 상호간에 서로 이렇게 교류가 되고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으로 균형이 맞게 도움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이게 적절한 것이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계속 도움을 주는 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가
관계가 아닙니다. 나중에 도움 받은 사람이 내가 무슨 그지야? 너 지금 나 도와줬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래 네가 나 좀 도와줬다고 지금 아주 유세를 부리는구나.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줄 때에도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도와달라고 그럴 때 도와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쪽에서 잘 됐어. 나 마침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그때 도와주면 서로 좋아요. 왜냐면 나는 도움을 줘서 좋고 그 사람은 필요한 도움을 받아서 좋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다음에 꼭 도와줄게 혹은 갚아줄게 이렇게 되면 가장 건강하다는 거죠. 근데 특히 원하지 않는데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단히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 기껏 도와주고 나서도 왜 그래요? 무슨 뭐 해 먹으려고 그래요? 나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이러면서 오히려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거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고 되게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가르치기. 이거 아주 감정적으로 불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상대방이 굳이 원하지 않았는데 가로 열고 내 생각에 문제가 되거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가로 닫고 가르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고등학교 학생들이 골목길에서 담배 피는 거 이거 갖고 시비 거는 아재들입니다. 가갖고 너 이놈들 어디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래?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 되겠어? 그러면 안 돼 임마! 몸상에 좋은 얘기 나올까요? 안 좋은 얘기 나올까요? 100% 안 좋은 얘기 나오죠. 만약에 이 아저씨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래요. 고등학생 담배 피는 고등학생 혼내주기. 이 아저씨가 막 조폭같이 생겨갖고 무서운 거 아니면 이거는 그냥 싫어도 그냥 좋은 척 하는 거지. 실은 싫어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첫째 원하지 않았어요. 둘째 그들의 기준과 생각은 아저씨의 기준과 생각과 달라요. 세 번째 특히 이게 좋고 안 좋고에 대한 판단도 되게 달라요. 그래서 너희들 인마 학생인데 인마 학생들이 그렇게 담배를 피우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아저씨도 피잖아요. 아저씨는 어른 아니야. 어른이나 뭐나 뭐 아저씨나 나나 뭐 계급장 뛰면 거의 똑같구만. 요즘 고등학생들이 아저씨들보다 훨씬 더 크죠. 막말로 1대1 맞짱 뜨면 누가 이깁니까? 한참 이 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은 이 파워, 권력 이런 것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을 텐데 그럼 저랑 맞짱 뜨시던가요? 이래서 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데 가르쳐주는 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복운전입니다. 보복운전이 이 원하지 않는데 가르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 앞에 가는 차가 운전을 잘 못해요. 잘 못할 수도 있어요. 혹은 그 차가 실수를 했어요. 빵빵하거나 욕을 하거나 에이 저 바보 같은 거 하고 지나가면 돼요. 근데 꼭 우리나라 교통문화 정착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창문을 딱 내리고 꼭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이 아저씨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면 안 되죠. 그건 잘못했죠. 왜 운전을 그따구로 하고 그러세요? 똑바로 가야죠. 자, 이럴 때 상대방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으세요? 너나 잘해 XX야. 이러면서 싸움이 돼서 둘 다 경찰서에 세고랑 차는 경우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보는 상황과 그 사람이 운전하는 상황은 되게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본인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과하게 화를 낸다던가 아니면 어설프게 가르치려고 했다던가 이렇게 되면 이쪽 기분이 안 좋아져요. 기분이 안 좋아지면 여러분 그
그 사람 말을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반박을 합니까? 여러분들도 부부싸움 하거나 아니면 엄마하고 뭐 아빠하고 부모하고 대립이 있을 때 분명히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반발심이라는 게 생기는 경우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가르치기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을 경우에 거의 부정적인, 네가 뭔데 나를 가르쳐? 네가 가르칠 자격이 있어? 너나 잘하세요. 너는 똑바로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반대 공격들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았는데 가르치기가 잘해주고도 욕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조심해야 될 게요. 원하지 않았는데 원한다고 착각하는 게 제일 나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가 원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원하지 않았던 경우죠. 즉 상대방이 요구하는 기준과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서로 달랐을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보통 회사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서 리더들이 부하 직원에 대해서 역량 향상, 역량 개발, 미래에 대한 투자, 미래를 위한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부하 직원들한테 되게 애쓰고 공들여서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을 학습시킨다던가 아니면 업무 이외에 학습 과제를 제출해 준다던가 아니면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시간을 만든다던가. 자, 이거 어떻습니까? 자, 첫째, 필요한 거 맞죠? 둘째, 미래를 위해서 되게 도움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더들은 착각을 해요. 그들이 원했다고. 왜냐면 물어봤거든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어때? 원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빠 원했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수준은 내가 할 일을 좀 하고 개인 생활도 영위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하겠다, 이런 의미였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 추가적인 업무라도 내가 내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의미로 착각을 하게 되면 무리수를 두게 되면서 아예 반발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되게 공부를 하는데 되게 수동적인 태도를 하거나 이래서 뭐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니들은 왜 한다 그래놓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이런 식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 쉬운 예는요,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자, 학생들 중에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없나요? 대부분 다 공부 잘하고 싶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공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너 선생님이 너한테 가르쳐 주거나 조언을 주거나 시키는 거 열심히 할 거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은 있죠. 근데 실제로 열심히 하는 실행은 된다 안 된다? 요건 다른 문제가 됩니다. 즉 선생님께서 얘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구나, 하지만 실행은 아직 안 되는구나, 내지는 실행하려면 또 고생스러울 텐데 거기서 한번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한데 니들이 원했잖아, 니들이 나랑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 근데 왜 안 해? 이렇게 되면 이제 비난이 되는 거죠. 그럼 학생들은 선생님이 잘 이상하게 가르치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었고요,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선생님은 열심히 애들을 가르쳐준다고 가르쳐줬는데 결국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전형적인 과정이 됩니다. 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 무조건 좋은 이런 잘해주는 것, 이런 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잘해주고도 욕먹는 경우 5가지,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실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운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한데 부디 이런 잘해주고도 욕먹어서 나는 더 기분 나쁘고 두 사람 간의 관계도 망가지는 이런 일들이 적어지시면서 좀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해서 서로 간에 되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힐링과 행복을 도와드리는 노박사 레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